자, 2강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인데 일단 중복조합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열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아무래도 나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뽑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NHR이라고 쓰고 요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 자, 어떤 1이랑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의 숫자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뭐뭐 있어? 여기서 세 개 뽑는 거. 111 또 11 2도 있겠지, 그지? 또 1 2 2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2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1, 2,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서만 바뀐 거니까 순서 신경 안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 가지만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EH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EH3이라고 쓰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 네 가지라는 건 알 수 있지. 맞지? 그럼 이제 EH3이라는 거에서 4라는 이 가지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냐면 그러니까 조합의 과정으로 거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게 중복조합의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에 순열이랑 이제 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요 1강에서 여러 가지 순열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여러 가지의 순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원순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앞에서 배운 순열이나 조합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공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순열과 조합 이런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요 상황을 조금 바꿀 거야. 요 상황 자체를. 맞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있는 숫자를,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0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있는 숫자에는 플러스 1을 더하고 이쪽에는 플러스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더해볼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숫자를 좀 바꿔볼게.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돼? 1, 2, 3으로 바뀌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건 뭘로 바뀌어? 1, 2, 4로 바뀌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1, 3, 4로 바뀌고 네 번째 거는 2, 3, 4로 이렇게 바뀌겠지. 맞아?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이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가지수는 똑같이 나오는 게 맞지. 그리고 상황을 좀 바꾼 거지. 맞지? 그럼 우리 이 상황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앞에서 배운 상황인데 이 상황은 숫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은 거야? 3개를 뽑은 거지. 순서에 상관없이. 맞아? 그럼 그걸 기호로 뭐라고 써, 우리가? 4C3이라고 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같은 거냐면 4C3이랑 같아서 이 4C3을 계산하면 4가지라는 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합의 상황으로 바꾼 다음에 이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을 좀 이제 그 공식화해서 우리가 이제 외우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하나씩 좀 뜯어볼게. 일단 지금 요 EH3에서 요 3이라는 숫자는 3개를 뽑아서 3이 된 거지. 맞아?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상황을 바꿔도 어차피 3개 뽑은 건 똑같으니까 요 뒤에 있는 3도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두 놈의 숫자는 당연히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리고 바뀐 숫자가 요 4라는 숫자가 바뀌었지.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2라는 숫자는 1하고 2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라는 의미잖아. 2라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상황을 바꾸고 나서는 숫자가 3, 4라는 두 개의 숫자가 늘어났지. 맞지? 그래서 총 4개의 숫자가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4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있던 1, 2 두 개의 숫자에다가 추가로 두 개의 숫자가 늘어난 거지. 3, 4가. 맞아?
그래서 4개가 된 건데, 근데 이 2개가 늘어났다는 이것도 다시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내가 총 숫자는 3개를 뽑았지. 맞아? 3개를 뽑았는데, 근데 요 3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보면 늘어난 숫자는 요 2개뿐이 없지. 얘는 원래 있던 숫자잖아. 2라는 숫자는. 맞지? 그래서 내가 뽑은 3개 중에서 맨 앞에 거 하나 제외하고 남은 2개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뽑은 하나, 둘, 3개 중에서 맨 앞에 거 제외하고 남은 2개의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를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뽑은 3개의 숫자 중에서 맨 앞에 거 하나 제외하고 2가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2개가 늘었다고. 됐어? 그래서 요거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4-3이 되는 거지. 이해하냐? 됐지?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엔 1, 2, 3, 3개의 숫자가 있다 해볼게. 자, 여기서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기호로는 뭐라고 쓰면 돼? 3H4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일단 방금 똑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처음에 이제 1만 4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1 3개에다가 2 하나 뽑을 수도 있고, 뭐 11, 22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보면 2222 같은 게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3333 뭐 이런 게 있겠지. 맞아?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요 상황을 조합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플러스 0, 그 다음 여기는 1, 2,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더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바뀌지? 1, 2, 3, 4로 바뀌지, 그지? 그 다음은 1, 2, 3, 5로 바뀌고, 그 다음은 1, 2, 4, 5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요 2 같은 경우는 2, 3, 4, 5로 바뀔 거고, 쭉 가서 마지막은 뭐야? 3, 4, 5, 6으로 바뀌겠지, 그지?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 오른쪽 상황은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상황은 1부터 해서 6까지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개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걸 기호로 뭐라 쓰면 돼? 6C4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6이라는 숫자, 일단 4는 똑같으니까 이건 냅두고,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1, 2, 3이라는 숫자 3개는 원래 있었던 놈이니까 3개의 숫자에다가 내가 뽑은 4개의 숫자 중에 마지막 거 보면 돼. 마지막 거 중에서, 마지막 거에서 내가 뽑은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하나만 제외하고 4, 5, 6이 새로 생긴 숫자지. 맞지? 그래서 내가 뽑은 4개에서 맨 앞에 거 하나 제외하고 3개가 늘어났다. 그거 중에서 4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는 6C4니까 얼마야 계산은? 6C4는 6C2랑 같잖아. 얼마지? 15가 되겠지. 15개가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NHR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N에다가 R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고 거기 중에서 이제 R개를 뽑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이 조합을 계산을 해주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사실 이 과정은 너네가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 너네가 이제 막상 할 거는 요 계산할 줄만 알면 되지.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게 중복조합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물론 이제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의대로 그냥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다. 그런 상황,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 바로 쓰면 되거든? 근데 보통 중복조합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중복조합의 상황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중복조합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외우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개만 좀 얘기해 줄게. 일단 첫 번째는 중복조합의 예시 중에서 자, 무기명 투표라는 게 있어. 무기명 투표가 뭔지 알고 있나? 에? 무기명 투표. 이름 안 쓰고 투표하는 거, 그냥 비밀 투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뭐 너 학교에서도 뭐 반장, 부반장 뭐 선거할 때 하는 거. 무기명 투표. 만약에 이제
저 후보가 A, B, C가 3명이 있고 그 다음 유권자가 1, 2, 3, 4, 5, 6, 7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7명의 유권자가 있어. 그럼 요 7명의 유권자가 A, B, C 3명한테 투표를 하는 가지수, 무기명 투표로 투표하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올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AAA, BB, CC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A가 몇 표 받았던 얘기야? 3표. B는 몇 표? 몇 표래? 2표. 그 다음에 C는 2표 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A, BB, AA, CC 이거랑 같아 달라? 같은 거지. 둘이 같은 경우잖아. 어찌됐건 A는 3표, B는 2표, C는 이제 2표 이렇게 받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고려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복은 어때? 허용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복을 당하는 애가 지금 후보 3명이니까 이 3놈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번을 뽑은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3H 7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항상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누가 중복을 당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중복을 당하는 애가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니? 맞지? 그럼 지금은 얘가 중복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중복 조합의 좀 대표적인 예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반대되는 게 이제 기명 투표가 있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름을 쓰고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면 다른 경우지, 기명 투표라면. 왜냐면 위에 있는 경우는 2번 유권자가 첫 번째가 A를 뽑은 거고 밑에는 이제 B를 뽑은 거니까 다른 경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뭐 한다는 얘기야? 고려한다는 얘기잖아. 중복은 허용하고.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야? 중복 순열로 가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기명 투표는 3 파이 7로 쓰면 되겠지. 됐어? 이해하지?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A, B, C 합의 제곱.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요것도 중복 조합인데 사실 이거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중복 조합이랑 별로 연관은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 중복 조합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해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배의 AB 플러스 BC, CA인데 몇 개야? 항이? 6개 나오지, 6개. 맞지? 6개인데 그 6개의 항을 좀 뜯어보면 A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고 B제곱은 BB, 그 다음 CC, AB, BC, CA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B랑 C라는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은 거야? 2개를 뽑은 거지. 그지? 그리고 순서 고려해, 안 해? 안 하지. 왜냐면 A, B랑 BA는 어때? 같은 거잖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순서 고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는?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았으니까 3H2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문자 3개니까 3, H 제곱이니까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해서 하나 까니까 4C이지, 그지? 4C는 계산하면 6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만약에 A, B, C, D의 합에 N제곱이 나왔어. 그럼 이거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4H N이라고 그냥 쓰면 돼. 이해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X 플러스 Y가 5를 만족하는, 요거 만족시키는 첫 번째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자연수에다가 뭘 포함해? 0을 포함하는 거지. 0 포함 자연수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이제 기호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0 이상. 0 이상의 정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뭐 물론 이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더해서 5되는 순서상 뭐가 있겠어? 뭐 0,5 그지? 요거부터 해서 1,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2 그죠? 3, 2 그 다음에 4, 1 그 다음에 5, 0 요렇게 있겠지. 몇 개야? 6개 나오지, 6개. 그럼 이 6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0,5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y만 5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y를 5번 뽑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1,4는? x 하나에 y 4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는 x 2개, y 3개. 그 다음 x 3개, y 2개. 그 다음 x 4개, y 하나. 그 다음에 x만 5개.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XY 2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5개를 뽑는 거지. 마찬가지 이거 자리가 바뀌어도 그냥 X 2개, Y 3개 개수만 볼 거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순서를. 그러면 얘는 EH 뭐라 쓰면 돼? 5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6C 5랑 같은 거니까 얘는 6가지가 나오지. 그치? 요게 일단 기본. 여기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양의 정수의 순서쌍이래. 그럼 얘 같은 경우 이게 진짜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지. x가 1 이상, y가 1 이상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 여기 지금 6개 구한 거에서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게 없어지는 거잖아. 맞지? 이거 없고 이게 요 네 가지만 얘기하는 거지. 양의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4가지 상황을 잘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 4가지 요 상황을 중복조합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계산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y만 5개 나오거나 뭐 x만 5개 나오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중복조합을 계산했을 때. 근데 지금 요게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요것도 상황을 살짝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요 4가지 상황의 그 공통점은 x랑 y를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게 있지. 그게 이제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x, y를 하나씩 일단 다 없애볼게. 이렇게. 그러면 요 상황이 뭘로 바뀌어? y만 3개로 바뀌지. 그 다음은 x 하나, y 2개. 그 다음은 x 2개, y 하나. 마지막은 x만 3개인 거지. 그럼 요 상황은 중복조합의 상황이 맞지? 뭐라고 쓰면 돼? EH 3으로 쓰면 되는 거지. 3개 뽑았으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EH 3으로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EH 5 5개에서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합이 5니까 EH 5에서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X랑 Y 문자 하나씩 그러니까 총 2개지 문자가. 그래서 그 2개를 빼갖고 그래서 EH 3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X 하나 Y 하나씩 뺐으니까.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4C 3이니까 4가지가 맞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양의 정수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근데 아까 이 원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보통 외우는 거야 이건. 이렇게 외워서 이제 풀면 되는데 근데 양의 정수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사실 이게 더 쉬워. x가 1 이상, y가 1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최소 x가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y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미리 하나씩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1씩을. 그러면은 미리 하나씩 주면은 이 5개에서 몇 개가 빠져? 2개가 빠지잖아. 그지? 그럼 미리 줬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남은 게 3개고 그 다음 x는 0 이상, y가 0 이상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하나씩 미리 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 만족하는 순서쌍은 EH 3가지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 사실 이게 좀 더 쉽지 생각하기가.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방정식의 순서상 해구하는 요게 이제 의미하는 정수회랑 양의 정수회가 기본이라서 요건 그냥 외워야 돼, 웬만하면.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요게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쪽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만약 뭐 여기서 합이 13이 되면서 뭐 x, y, z가 홀수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막 범위도 막 제각각으로 막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뭐 x가 3 이상, 뭐 y는 1 이상, 뭐 z는 마이너스 2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풀 거거든.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조건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치환을 하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얘네를 다 의미하는 정수회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요걸 외워야 돼.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 푸는 거는 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잠깐만.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 자, 1번에 같은 종류의 탁구공 4개가 있고, 같은 종류의 탁구공 4개 있고,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야구공이 5개가 있대. 그리고 윤비랑 성호랑 선재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 그냥 A, B, C라고 할게.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줄 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윤비는 탁구공을 적어도 1개 이상 받고, 성호는 야구공을 적어도 1개 이상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를 줄 거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탁구공이랑 야구공을 합쳐서 한 번에 나눠줄 수는 없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 자, 일단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일단 따로따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는 탁구공 4개를 먼저 나눠준다고 해보자. 그럼 이 A, B, C 세 사람이 받는 탁구공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지. 맞지? 그리고 탁구공에 대한 조건은 윤비라는 첫 번째 학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생각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좀 거슬리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얘한테 미리 하나를 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 0 이상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4개에서 몇 개가 빠져? 1개가 빠지는 거지. 1개를 미리 줬으니까. 맞지? 그럼 이제 의미 아닌 순서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3H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야구공 5개를 이제 나눠줄 건데, 마찬가지 이제 A, B, C가 받는 야구공의 개수를 각각 X, Y, Z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해서 5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야구공은 조건이 뭐야? 두 번째 학생이 1개 이상 받아야지. 마찬가지로, 그지? 그래서 X는 0 이상이고 Y가 1 이상, 그 다음 Z가 0 이상,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미리 하나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몇 개 남아? 4개가 남겠지. 그럼 몇 가지? 3H 4가지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나눠주는 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해야지, 그치?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근데 얘는 지금 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동시에라는 건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지. 탁구공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야구공 나눠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니까. 맞지?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냐? 요 계산하면 5C3 곱하기 얘는 6C4. 6C4는 6C2지, 그지? 그럼 얘 15고 얘가 10이니까 얼마? 150까지가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럼 이거를 합쳐서는 왜 못하냐면, 이걸 합치면 총 몇 개야? 9개지, 9개. 그러면은 그냥 얘네가 받는 공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다 라고 해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 예를 들어서 2,6,1이 있다고 쳐볼게. 이런 순서상 중에서.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A가 공을 몇 개? 2개를 받았고 B가 6개, C가 1개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공의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가 탁구공만 2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쳐서 2개 받을 수도 있고, 야구공만 2개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괜찮지. 어차피 탁구공밖에 없으니까 종류가. 그럼 만약에 1,2,0이라고 한다면 얘가 탁구공 몇 개 받은 거야? 1개. 그지? 그 다음 얘는 2개, 얘는 0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알지?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활용은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건이 A, B, C, D, E의 합이
8이라는 게 나왔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다 0 이상이란 얘기지. 일단 D가 0 이상, E도 0 이상. 요거랑 그 다음에 나 조건이 뭐야? A-2B가 0이 아닌 거네. 그치? 그렇지.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게 넘기면 A가 2B가 안 된다는 얘긴데 이거 찾는 게 쉽냐? 아니면 이거의 반대인 A가 2B가 되는 걸 찾는 게 쉽냐?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쉽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여사건 쪽으로 생각을 할 거야. 여사건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만족하는 게 전체 가지수잖아. OH8이라 쓰면 되지. 요게 전체 가지수. 맞아? 그럼 이 중에서 A가 2B랑 같은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지. 맞지?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는 순서상으로 이제 보면 0,0이라고 해볼게. 어차피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A, B가 각각 0,0이라고 하면 여기 00 대입하면 C, D, E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그지? 8이란 얘기지.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찾아야지. 몇 가지야? 3H8이겠지, 그지? 요게 이제 첫 번째.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2,1도 가능하지. 그지? 2,1. 그럼 2,1을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가 3일 거고 넘기면 얼만데? 5가 되지. 그럼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 5를 만족하는 순서상 3H 5가지가 되겠지. 그치?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4,2인가? 요것도 되겠네. 맞지? 4,2. 그럼 4,2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6이고 넘기면 얼마야? 2가 나오지. 그러니까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2 나오는 순서상 몇 가지? 3H 2가지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 6,3은 안 되지. 왜냐면 6,3이라는 거는 여기 합치면 9가 된다는 얘기인데 9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다 0 이상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없겠지. 그래서 이게 끝이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지. 3H8 빼고 그 다음에 3H5를 빼주고 그 다음에 3H2까지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OH8은? 12C 8이니까 4랑 같지, 그지? 마이너스 3H8은 10C2랑 같지, 그지? 그 다음에 7C2랑 같고, 그 다음에 4C2랑 같네,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은 안 해도 되지. 대충 요런 게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인기가 좀 많아, 이 유형이. 그리고 그리고 이항 정리로 바로 들어갈게. 자, 이항 정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식, 그러니까 이거의 전개식을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다 이제 좀 일반적으로 N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전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규칙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규칙을 찾아갖고 여기에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 먼저 한번 해볼게. 요거는 전개하면 뭐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요거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을 좀 찾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를 2번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맞아? 2번을 곱해서 한 건데 자,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이 앞에 있는 A 제곱이라는 놈부터 보면 A 제곱이라는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괄호에서 각각 A를 뽑아서 곱해서 만든 게 A 제곱이지. 맞아? 그리고 이거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런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 한 가지라는 거를, 그 경우의 수를, B를 기준으로 잡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쪽 괄호랑 이쪽 괄호에서 각각 B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B를 안 뽑았으니까 A를 뽑은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이걸 전개한다라는 거는 분배 법칙을 쓴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각 괄호에서 하나씩을 뽑은 다음에 다 곱하잖아. 곱해서 골고루 곱해갖고 쭉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분배잖아.
맞아? 근데 이 두 개의 괄호에서 b를 아예 뽑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괄호 중에 b가 나올 그 괄호가 아예 없다는 거지. 빵개가 있다는 거지, 빵개. 그럼 b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각각 이제 a를 뽑아서 곱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a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항이 한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한 개라는 그 개수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두 개의 괄호 중에서 b를 아예 뽑지 않았다라고 해서 EC0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됐냐? 그러면 당연히 b는 아예 안 뽑았으니까 b는 0제곱일 거고 a만 몇 개 뽑은 거야? 두 개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 EAB라는 항을 보면 일단 AB 같은 경우는 각각의 괄호에서 A 하나 뽑고 B 하나 뽑아서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경우가 지금 개수가 2란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그건 이제 앞에서 A를 뽑고 뒤에서 B를 뽑아서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B를 뽑고 뒤에서 A를 뽑아서 곱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두 개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기준을 내가 B로 본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괄호 중에 B가 나올 한 개의 괄호를 선택하는 거지. 맞지? 한 개만 B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개만 B가 나온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개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EC1에 A의 1제곱, B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두 개의 괄호 중에서 B가 나올 한 개의 괄호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리고 한 개를 선택했으니까 B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 하나에서 A가 나와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B제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둘 다 B를 뽑은 거지. 둘 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개수를 EC2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개의 괄호 중에서 B가 나올 괄호를 두 개 선택하는 거. 그지? 그래서 B가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B의 제곱일 거고 A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0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어떻게 되지? A 세제곱에 A제곱 B, 그 다음에 3AB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건데. 자,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볼게. 기준은 마찬가지 B로 내가 잡아서 생각을 해볼게. B로 잡았다 치면 맨 처음 A 세제곱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세 개의 괄호 중에서 3C 0이지. 아예 B를 뽑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B를 안 뽑았으니까 B는 0제곱일 거고 A만 3개가 나왔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뭐야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뽑은 거지. 세 개의 괄호 중에 B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B의 1제곱에 나머지 A는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3C2겠지. 두 개를 뽑은 거니까 B를.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이 되고 A의 몇 제곱? 1제곱이라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 하나에서 A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지막 거는 뭐야? 3C 3에 A의 빵제곱 안 뽑고 B만 3개 뽑은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으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전개를 할 건데 자 일단 지금 요 앞에 있는 3이라는 거 요 조합 앞에 있는 요 3이라는 숫자는 요 거듭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괄호가 3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거듭제곱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조합 뒤에 있는 요 숫자는 내가 기준을 잡은 애가 몇 개 뽑혔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지금 처음 같은 경우는 0개 뽑혔으니까 B의 0제곱일 거고 1개 뽑혔으니까 B의 1제곱. 그러니까 기준을 맞춘 놈의 지수랑 조합 뒤의 숫자는 항상 같아야지 이렇게. 맞지? 2개, 2개, 3개, 3개 이렇게. 맞지? 그리고 괄호는 총 3개 있었기 때문에 B를 안 뽑는다면 3개에서 다 A만 뽑은 거니까 A가 3제곱일 거고 그 다음 B를 하나 뽑으면 남은 2개에서 A가 나오는 거니까 A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요 두 개의 지수의 합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뭐 그렇게 규칙을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A 플러스 B의 N제곱 자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마찬가지 B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NC 0에 A의 N제곱에 B의 0제곱이지. 처음엔 B를 아예 안 뽑는 거 맞지? 그럼 N개의 괄호에서 A만 나올 테니까 그 다음은 뭐야? NC 1에 A의 N-1의 B의 1제곱이지 그치? B 하나 뽑은 거니까 그 다음은 NC 2의 A의 N-2제곱의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항상 맞춰주고 그 다음 이거 더해서 N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뭐야? NC N의
A의 0제곱에 B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요걸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 이걸 뭐라 그래? 얘네들. 이거 뭐라 그래? 이항 개수라고 하지. 오케이? 이항 개수라고 얘기해. 되지? 자,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너네가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이게 지금 고2 때 배우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우기 때문에 시그마의 표현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원래는 이걸 시그마의 표현으로 할 수가 그러니까 있었거든?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좀 이게 순서가 바뀌어갖고, 시그마의 표현이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근데 너네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 시그마로 표현을 좀 해볼 텐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N-R제곱에 B의 R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너는. 맞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잖아, 보통.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요 놈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지. 시그마 풀어주는 거는 하나씩 0부터 N까지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하잖아. 그치? 그게 시그마의 그 방법이잖아.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처음에 이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 1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 2 대입하면 요거 나오고, 3 대입하면 뭐 D 나올 거고, N 대입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시그마의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 일반항 구하는 거. 요 일반항은 이거의 전개식의 일반항이 이거거든. 일단 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외워야 돼. 왜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x-3y의 7제곱 전개식에서 x의 4제곱 개수를 찾으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쭉 전개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전개식의 일반항만 하나 찾아갖고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이게 나올지를 생각해서 요거 하나만을 구하는 거지. 그냥 수열이랑 똑같은 거야. 너네 수열에서도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다 100만, 그러니까 요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가 100만 대입을 해서 계산하잖아. 맞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거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뭐라 쓰면 돼? 70. 일단 일반항 식을 먼저 구하면 R로 이제 표현해줘야지. 미지수로. 그치? 그 다음에 2x에 뭐야? 7-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에 R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일단은 이제 일반항만 구해보면. 맞지? 그럼 여기 아래다가 이제 뭘 대입하면 이게 나와? 3이지, 그치? 3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아래다 3 대입하면 7C3에 얼마야? 곱하기 2에 여기다 3 대입하면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3제곱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여기에 x 세제곱. 아이고 너 뭐하냐 지금? 이걸 왜 안 썼냐? 얘기를 해주지. x 4제곱에 y 세제곱 나오겠네.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요게 되겠지. 됐지? 지금은 그냥 간단한 문제로 그냥 좀 예시를 들었는데 좀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바로 뭐 아래다가 그냥 3 대입하면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뒤쪽에 가면 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야 될지 좀 구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여기서 b 플러스 a에 자 n제곱이라고 좀 자리를 바꿔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의 자리를 바꿔주면 b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뭐 어차피 똑같이 자리 바꿔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맞지? 그럼 이거를 쭉 전개해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는 a, b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난 아까부터 뒤에다 기준을 맞추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a, b 자리 바꿔주면 ncr에 b의 n-r제곱에 a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얘랑 얘랑 어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얘랑 얘랑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밑을 그러니까 밑이 아니라 이 지수에 r제곱을 a한테 줄지 b한테 줄지 그냥 상황에 맞게 너네들이 마음대로 주면 된다는 얘기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썼던 거는 2x-3y에서 뒤에 기준을 생각을 해서 뭐 7c 아래 2x에 여기 7 뭐 r제곱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제 r제곱을 줬잖아. 근데 이걸 바꿔도 상관은 없다고. 이해하지?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 이항 정리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보자. 예제 3번 한번 볼게. 자, 예제 3번 보면 x 플러스 2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n-1제곱 개수를 a라고 한대. 요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n-2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한대. 이때 4a가 7b랑 같다네.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찾으래. 자, 일단 그냥 구해야지. 여기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걸 찾으려면 일단 요거의 일반항 먼저 구해야 되잖아. 일반항은 어떻게 되지? NCR에 X에 n-r제곱 곱하기 2의 r제곱 쓰면 되지. 맞지? 이게 그냥 일반항이지. 그럼 여기 R에다가 지금 R만 변수야. 그치? 그럼 R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렇게 나오겠어? 1 대입해야 나오지. 1. 맞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NC 1.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그 1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 아니까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곱하기 2가 되지. 그치? 근데 NC1은 얼만데? N이잖아. 그치? 근데 이 개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A 값은 2N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치?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좀 지랄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거를 먼저 전개를 좀 해줘야 돼.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x 플러스 2의 n-2제곱이잖아.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항을 찾는 건데 일단 얘 마찬가지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면 n-2cr에 x의 뭐야? n-2 마이너스 r 곱하기 2의 r제곱이지.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의 전개식이니까 얘도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얘는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괄호에서 x제곱이라는 항이 나왔다고 치면 뒤에 있는 괄호에서 여기서는 어떤 항이 나와야 곱해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x의 n-3제곱이겠지. 그래야 곱해서 이걸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이해하지? 그럼 일단 x 앞에 있는 괄호의 x제곱 개수는 1이니까 딱히 곱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n-3 나오려면 아래다 얼마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지.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n-2c1 곱하기 요거는 맞췄으니까 안 쓸게.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n-2라고 쓸 수 있지. 맞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괄호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뒤에 있는 괄호에서 어떤 게 나와야 돼? x에 n-2제곱 항이 나와야 곱해서 이걸 만들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까지 같이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n-2 나오려면 r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야지. 그지? 0 대입해야 되지? 그럼 0 대입하면 n-2c 0에다가 여기다 0 대입하면 2의 0제곱이니까 어차피 얘 1이고 얘도 1이네. 그럼 뭐만 나와? 마이너스 2만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괄호에서 1이 나왔을 때 뒤에 있는 괄호에서는 x의 n-1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맞지?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나? 여기 전개식에서 이게 나올 수는 없잖아. 왜냐면 따지고 보면 얘가 지금 만약에 5제곱이라고 치면 얘는 6제곱인 거잖아. 여기다가 1 더하면 여기 얘가 되니까. 그치? 근데 5제곱 전개식에서 6제곱이 나올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거는 없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걸 더한 결과가 B란 얘기니까 전개해보면 2n-4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이게 이제 A, B랑 똑같다 이런 거지. 됐어? 그래서 요 두 놈을 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A 대신에 2n 대입하면 8n 그 다음 B에다가 7 곱하면은 14n 마이너스 6, 7, 42가 나오니까 이거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6n이 마이너스 42야. 그럼 n 값은 얼마란 얘기야? 7이라는 얘기지, 7.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계수의 활용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뭐, nc0에 an, b0, nc1에 an-1, b1, 이런 식으로 ncn에 a0, bn.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일단 이거 외워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일단 전개했을 때 좌변 전개해서 우변처럼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같은 식이지? 좌변, 우변. 그러니까 항등식이란 얘기지. 맞지? A, B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랑 B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B에다가 X를 대입해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전개해서 정리를 다 하면 NC0 플러스 NC1X 그 다음 NC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CN의 XN제곱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그 성질이야. 외워야 돼, 이거. 이것도 지금, 이건 당연히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지, 이것도. 맞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0C0 플러스 10C1, 2 플러스 10C2,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10C, 10에 2의 10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 우변에 X랑 N에다가 각각 얼마씩을 대입한 거야? X에다 뭐 대입했어? 2. N에다가 뭐 대입했어? 10을 대입한 거지. 그럼 결국 좌변에 X에 2를 대입하고 N에다가 10 대입한 거랑 같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3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다른 걸 그러니까 풀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마찬가지 X에다가 이것저것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에는 1을 한번 넣어볼게. 1.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은 2의 n제곱이고 우변은 NC0, 그 다음 NC1, NC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NCN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10C0 더하기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쭉 가서 10C10까지.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란 얘기야? 2의 10제곱이란 얘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거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요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실 10C형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진 않거든. 왜냐면 보통 자연수의 시작이 1이다 보니까 별로 어색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0부터 시작을 해야 온전하게 2의 10제곱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1부터 시작한 거를 구하라고 하면 요 뒤에다 뭐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0이지. 그치? 그리고 우변은 NC0에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쭉 가서 마지막은 NCN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부호가 그러니까 교대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C0 마이너스 10C1 플러스 10C2 마이너스 10C3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은 10C10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결과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치?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나온 그 문제 중에 한 몇 년 전이었는데 한올고등학교에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 A를 0부터 N까지 N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한 10 정도 했나? 10 정도? 10C 아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R죠. 요렇게 나왔어. 이걸 A라고 하자. 이랬을 때 3의 A제곱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좀 많이 틀렸었어.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 이거 그냥 시그마 풀어주면 0부터 10까지 이제 대입해서 다 더하면 뭐가 나와? 처음에 0 대입하면 10C 0이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C 1이지. 그지? 그 다음 2 대입하면 플러스 10C 2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C 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은 10C 10이 나오니까, 뭐야 이게? 0이지, 0. 그러니까 결국 3의 0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얼마야? 1이 답이겠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시그마까지 외우기 좀 그러면 어차피 시그마가 나왔을 때 풀어보면 되니까. 풀어서 이게 쭉 전개해보면, 아,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2번, 3번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한번 더 해볼게, 둘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좌변 더하면 당연히 뭐야? 2의 n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 우변 더하면 홀수가 다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지?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짝수만 2배가 되지. 그러니까 NC0의 2배, NC2의 2배 이런 식으로 짝수만 2배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의 n-1제곱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하는 짝수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5C0 더하기 5C2 더하기 5C4.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몇 제곱? 4제곱. 그치? 5-1제곱 해서 4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0부터 시작하는 짝수야, 무조건. 0부터. 0, 2, 4. 그러니까 5 이하의 짝수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5C0부터 5C2까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는 빼볼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여기서 여기 빼면은 얘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번에는 홀수가 나오겠지. 맞지? 짝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똑같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의 n-1제곱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 5c1 더하기 5c3 더하기 5c5까지. 자, 이거는 이게 몇 제곱인 거야? 4제곱이 되는 거지. 똑같이 5-1제곱 해서. 돼서? 그래서 이렇게 5개까지 요거를 좀 외워주면 되겠다. 그리고 요 뒤에 하나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5C0 더하기 5C1 더하기 5C2 더하기 5C3 더하기 5C4 그 다음에 더하기 5C5까지.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쭉 이제 나열된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면 2의 5제곱인 거는 우리 2번에서 했지. 맞지? 그럼 여기서 봐. 요 두 놈이 어때? 똑같지, 그치? 그리고 요 두 놈은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반을 딱 잘라서 이 부분을 그냥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또 A라고 하면 같으니까 그럼 더해서 2A가 되겠지, 그치? 얘가 2의 5제곱이니까 결국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성질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지. 홀수일 때만 이게 짝수개가 나오기 때문에 반반 딱 자를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7C 0 더하기 7C 1 더하기 7C 2 더하기 7C 3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의 7-1제곱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뒤에 7C 4부터 7C 7까지는 얘랑 완전히 똑같잖아. 합이.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A에서 그게 2의 7제곱이니까 2로 나눠주면 A 값은 2의 6제곱 나오겠지. 이해하냐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스칼 삼각형인데 자, 이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B의 이제 그 이항 정리 있지. 1제곱부터 1제곱, 2제곱, 3제곱 쭉 해서 이제 이거의 전개식에서 개수만 다 갖고 온 거. 개수만 전부 갖고 와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든 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대놓고 나오는 거는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합의 표현으로 나오는 요 삼각형이 잘 나와.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외워야 돼, 너네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예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1C0, 그 다음에 1C1, 그 다음은 2C0, 2C1, 2C2, 그 다음은 3C0, 3C1,
3C2, 3C3. 규칙이 별로 어렵진 않지? 그지? 4C0, 그 다음 4C1, 4C2, 그 다음 4C3, 그 다음 4C4. 그 다음에 마지막은 5C0, 5C1, 5C2, 5C3, 5C4, 5C5.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자, 이런 건데. 맨 위에 1 써있는 거는 사실 이제 A 플러스 B의 0제곱 전개한 건데, 어차피 제 1이잖아. 그래서 1 쓴 건데, 요거는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돼. 됐지? 자, 일단 요 규칙을 좀 보면, 조합 앞에 있는 숫자를 이제 첫 번째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렇게. 그리고 요 조합 뒤에 있는 숫자를 사선으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돼. 0라인. 그 다음 얘는 1라인, 그 다음에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이렇게 해서 규칙을 외워주면 되겠고, 그럼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좀 성립하는 성질이,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라는 공식이 있거든. 자, 이건 사실 조합 배울 때 나왔던 공식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아무데나 역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게 나온다라는 공식이야. 얘 얼마지? 4. 얘는? 6. 더하면? 10. 맞아. 이해하지?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게 이거야. 공식화한 게 이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증명은 어차피 그냥 단순하니까 별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앞에 n-1은 똑같지?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연속된 두 자연수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을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건은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건 연속된 두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이걸 더하면 앞에 있는 숫자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그 큰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C3 더하기 6C4가 나왔어. 앞에 있는 거 똑같지? 그 연속된 두 자연수지? 그럼 이거를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걸로 표현할 때 앞에 있는 숫자 하나 올려서 7 쓰고, 그 다음 C에다가 뒤에 있는 것 중에 저 큰 걸 따라가서 4라고 쓰면 된다고. 이해하지?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게 이제 하키스틱 정리인데, 자, 하키스틱 정리는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자, 2C, 3C, 4C, 5C 요거 4개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요쪽에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뭐야? 6C3이지. 요거 다음 줄이니까 6C로 시작하고 여기랑 같은 라인이니까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 모양이 하키스틱 모양이라서 하키스틱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2C 더하기 3C 2 더하기 4C 5C까지 더하면 얘는 6C3이랑 같다. 아이고. 6C3이랑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쪽에서 이제 출발할 수도 있거든. 여기서. 자, 2C0, 3C1, 4C, 5C3 더했어. 그럼 요것도 어디로 가? 6C3 이쪽으로 꺾어. 마찬가지. 얘도 이제 하키스틱 모양이야. 왼쪽 아래로 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이거? 2C0? 2C0 더하기 3C 1 더하기 4C 2 더하기 5C3. 그래서 얘 결과는 6C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하키스틱 정리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랑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이게 뭐 몇 시 몇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식으로 외우면 좀 헷갈려. 왜냐면 얘랑 규칙이 좀 다르잖아.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것만 커지고 있고 뒤에 건 계속 일정하지. 그치? 왜냐면 이쪽 라인이니까. 같은 라인이니까. 그리고 얘 같은 밑에 있는 거는 앞에 거 뒤에 거가 같이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규칙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그림으로 외워주면 돼. 그림으로 여기서 요렇게 더하는 거면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더하는 거면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해하지? 그림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하키스틱 정리를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 끝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돼. 무조건. 여기나 여기 끝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온전하게 요 하키스틱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지금 이 노란색을 좀 보면 이거 더한 게 이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이제 1번 공식 요걸 이용해서 좀 이제 계산할 건데, 요 결과가 얼마지? 계산하면? 이 C는 1이지 1. 그리고 얘도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더한 거는 이거 더한 거랑 같은 거지. 맞아? 그럼 이거 더하면 얘잖아. 그치? 1번 공식에 의해서 이거 더하면 이거.
그지? 그리고 얘랑 더하면 또 이거지. 그리고 얘랑 더하면 뭐야? 이게 나오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키스틱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번을 활용한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잘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 끝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하키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결과가 1이잖아. 얘도 1이고. 그럼 이거 더한 건 이거 더한 거랑 같으니까 이거 더해서 얘가 되고, 얘랑 더해서 얘가 되고, 얘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좀 애매하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더했다고 하면 요 남은 두 부분을 더한 다음에 나중에 빼주면 되겠지. 하키스틱 정리 이용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해하지? 자, 그래서 예제 4번도 한번 볼게. 자, 예제 4번은 뭐라 나왔어? 처음에 2n-1c 1부터 2, 그 다음에 2n-1c 3 이런 식으로 해서 2n-1c n-1까지 나왔지. 얘가 1023이래. 요거 만족하는 n값 찾으래. 자, 일단 보면 앞에 이제 2n-1은 홀수란 얘기지. 맞지? 홀수야. 홀수고 지금 1, 2, 3, 4, 5, 6, 7, 8인데 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야. 맞지? 2n-1까지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끊긴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보통 이제 이항 계수 성질을 이제 만족하려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돼? 0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2n-1c 0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걸 한번 더해주고 2n-1c 0을 한번 빼줄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요 값은 얼마야? 2에 2n-1 빼기 1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 홀수 얘기하는 거야. 7c 0 더하기 7c 1 더하기 쭉 가서 7c 3까지. 어이씨, 뭐하러 이 점점점을 쓰고 있어. 요렇게. 반. 그러니까 앞에가 홀수인 상태에서 이게 전체 반을 하면 이게 얼마라고 했지, 아까? 2에 7-1제곱이라고 했잖아. 맞아? 왜냐면 요 반이랑 그 다음 74부터 77까지 반이 완전히 값이 똑같으니까 AA라고 해서 2A가 2의 7제곱이라서. 그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 이해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의 2n-1제곱에서 하나를 깐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뺐잖아, 그지? 이게 얼마야? 1이지, 1.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1023이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1 넘기면 얼마야? 1024지. 그러니까 2의 2n-2제곱이 1024인데 1024는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지. 그럼 결국 얘가 1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n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됐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오면 된다. 맞지? 이항 정리까지 풀어오면 돼.